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5강의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그 8글자는 도사금수, 화채선명의 8글자입니다. 금수가 등장하고 막 그러네요. 무서운가요?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네. 자, 한 글자씩 설명해 네. 주실까요? 네. 자, 도는 그림 도자, 네. 사는 백길 사자, 네. 금은 날짐승 금자, 네. 수는 짐승 수자, 이렇게 예. 해서 이 네 글자를 먼저 해석해 보면 네. 들짐승과 날짐승을 네. 도사라고 하면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아, 자, 그 그다음 다음에 보죠. 화채선령의 화는 네. 그림 화자입니다. 아, 채는 채색할 채자, 네. 선은 신선선자, 네. 령은 신령 령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선령, 그러니까 신선과 신령을 그려 넣다, 그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채자가 들어가 오면 채색으로 아름답게 그리다 그렇죠. 이런 예, 뜻이군요. 색깔을 넣어서 그린다는 뜻입니다. 신선만 있나요? 선녀는 없어요? 선녀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갑자기 네. 8글자가 짐승들을 그렸다. 네. 그 다음에 신령들을 그렸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이게 나왔는지가 좀 네. 의문스러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떤 글자들을 배웠나 하면 궁전 반울, 그다음에 누관 비경, 그래서 궁전과 누관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지어지고 네. 얼마나 높았는지 맞아요. 건물을 이제 지칭해서 얘기했는데 네. 이제는 이거는 뭔가요?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천장이나 나무 기둥이나 이런 곳에 네. 짐승들을 그려놓고 또 신령한 네. 존재들을 그려놓은 이런 상황들, 궁전 내부를 네. 꾸민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새기고 만들어 놓고 색칠하고, 그런, 색칠하고 네.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네. 첫 번째 글자인 그림 도자는요. 네. 이게 지금 구조를 보시면 네. 나라 국자처럼 이게 큰 에어싼 입구가 하나 있고요. 그 네. 안에 있는 글자가 네. 이게 비루하다라는 의미의 인색하다라는 의미의 이제 비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그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는데 네. 가장 오래전에 쓰인 용례로 보면 아마 지도라는 의미로 먼저 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도라는 의미에서 지도는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림으로까지 의미가 확대가 되고 네. 그리다 보니까 또 이것을 그리려면 또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모한다든가 네. 또는 도모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언제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의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부터 의미가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지나가는 말이지만 낮다는 의미의 글자가 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혹시 땅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땅이 낮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네. 원래는 이제 곶집을 상용한 글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곡식 창고 같은 거. 그렇죠. 이제 곡식 창고를 보관했던 그 지역이 네. 보통 이제 고관 대작들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네. 주변 변두리 지역을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심부와 또 외곽을 다 포함한 것을 이제 그렸다 해가지고 이게 어떤 지역의 지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사자인데요. 네네. 우리가 그리다, 쓰다 할 때 이 글자 잘 씁니다. 네. 그래서 묘사하다, 그렇죠. 복사하다, 사진 같은데 잘 맞아요. 들어가 있는, 많이 네. 들어가 있는 글자인데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자, 건가요? 이 글자는 네. 처음에 제가 베낄사 그랬거든요. 베껴 쓴다는 의미. 베낀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쓰다가 아니라 뭐가 있고, 그죠? 베껴야 될 뭔가가 있고, 그걸 따라서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죠. 네. 이 설문해자부터 설명을 볼 텐데 네. 설문해자에 보면은 이 글자를 치물야해서 어떤 사물을 어딘가에 두다, 놓아두다 이런 의미로 일단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군요. 예, 구조를 보시면 네. 위에 있는 건 이제 집 면자, 집을 네. 의미하는 글자인 거고 아래에 있는 글자가 이게 좀 재밌는데 네. 요게 절구구자도 보이고 불화자도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요게 한 글자로 신발을 의미하는 신석이라고도 하고 네. 까치작이라고도 하고
새를 묘사한 글자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발음 성분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설문에서 보면 어딘가에 놓아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조금 전에 베낀다고 하면은 이렇게 본래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보고 옮겨 적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베낀다는 의미는 원래의 의미가 어딘가 둔다는 거니까 어떤 사물을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 적으면서 이것이 물건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베낄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 뭐 의미를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서 하자니 그런데 처음에 물건을 두다 해서 둔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니까 그 물건이 복사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베껴졌다. 예, 예. 야, 참 뭐 예, 많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대됩니다. 보통 네. 손을 할 때 설명을 할 네. 때 이제 베낄사라고 하는데 네. 이제 베껴 적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옮겨서 적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옮겨 네. 적어서 어딘가에 아. 둔다는 의미.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글자가 들어간 여러 가지 용례 중에 사진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사진. 예, 네. 사진, 우리가 사진기, 사진 찍다 할 때 네. 그 사진이 이사자를 씁니다. 네. 진짜는 참진자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모습, 진면목을 그대로 베껴 놓는다는 의미에서 네. 이게 이제 사진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여드리는 모습도 지금 실물이 아니라 뭔가 사진기를 통해서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통 아이고 실물이 더 낫네, 아니면 뭐 화면이 더 낫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네.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죠. 네. 영 선생님은 이제 실물이 낫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아유, 무 저는 선생님 화면이 어떠세요? 낫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글자 금자는 네. 이게 왜 날짐승을 뜻하는 글자가 되나요? 그렇죠. 이 글자는 네. 원래 이제 날아다니는 짐승인데 사실 설문해자에 보면 네. 이 글자를 나는 것과 또는 이제 걸어다니는 짐승의 총명칭이라고 이제 설명해놨어요. 뭐 날아다니는 것이건 뛰어다니는 것이건 다 할 것 없이 다 금이라고 불렀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구분을 해서 날아다니는 새 종류를 이제 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축 가운데 이제 새 조류에 해당하는 것을 가금류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집가자하고 이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길래 짐승을 뜻하는 글자인데 네네. 도대체 원래는 어디서 시작한 것일까요? 네. 자, 상나라 때 갑골문을 보시면 이게 뭔가 그 짐승으로 보이는 거는 없고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은 손이고요. 손으로 뭔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사냥 도구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짐승이라는 의미까지 된 거죠. 만약에 날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새 잡는 그물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꼭 새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모든 짐승들을 가리켰기 때문에 동물을 잡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고 서주시기의 글자로 가면은 그 위에 금자, 지금의 발음 성분으로 쓰이는 금자가 들어가고 그 이후의 글자를 보면 이제 동물을 의미하는 글자에 많이 들어가는 발처럼 생긴 부분도 이제 첨가가 되면서 글자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배울 글자는 이제 숫자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짐승 숫자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짐승, 들짐승을 이제 이 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금보다도 이 수가 모든 동물을 대표해서 가리키는 이제 단어로 쓰이죠. 구조를 보시면 오른쪽에 뭐가 보이세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동물인데 우리가 익히 배웠던 개를 뜻하는 개견자인데요. 개견자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입구가 3개나 있고 밭전도 있고 한일도 있고 여러 개가 이제 합쳐져 있거든요. 얼핏 보면은 무슨 이렇게 커다란 눈이 달린 무슨 괴물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고문자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짐승 숫자의 소전자형인데요. 아까 이제 눈처럼 보인다 하셔도 입구 2개가 정말 머리의 윗부분에 있는 무언가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개 견자가 보이고요. 근데 이것만 봐서도 뭘 상징한 건지는 알 수가 없죠. 고문자 갑골문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개가 사냥개겠죠. 개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분명하게 예.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게 학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어떤 네. 학자는 정말 이것을 사냥개가 뒤쫓아가는 짐승을 표현한 글자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네. 혹자는 이것이 우리 금자할 때에 봤던 사냥 도구라고 아.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냥을 한다는, 그러니까 네. 사냥을 한다는 동사로 될 수도 있고요. 네. 사냥을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이 글자는 짐승 숫자, 사냥을 해서 잡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짐승 숫자 이렇게 고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 예나 지금이나 개는 인간을 도와주는 굉장히 충실한 이제 그 보조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 글자 개의 견자는 네. 그 고대 중국에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갑골문에도 보이지만 네. 왜 암각화라고 해서 왜 동굴에다가 네. 예전 자기들의 활동 모습들을 고대인들이 막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바위에다가 그런 걸 많이 그려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갑골문하고 똑같아요. 사냥개가 그려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냥개가 이 갑골문 숫자에 등장하는 그 개이군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 개의 글자는 이제 네. 화채선령인데 이 화자는 앞에 쓰다는 뜻의 사자와는 달리 그리다는 뜻을 우리가 잘 새기죠. 네네.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네. 지금 보시면 네. 뭔가 밭전자 같은 게 또 좀 보이시고 네. 그렇잖아요. 소전을 한번 먼저 볼까요? 설문에 수록된 소전 자형인데요. 지금 글자, 해서의 글자보다는 네. 조금 더 이게 왜 그림을 그리는 의미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손이 있고 손에 뭘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네. 밑에 있는 건 밭인데요. 고문자를 한번 보실게요. 네. 고문자를 보면 밭이 없고 이렇게만 생겨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그려져 있네요. 손에 네. 붓을 들고서. 네. 손에 붓을 든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교차된 네. 뭐라고 할까 S자가 두 개가 네. 교차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볼 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근문으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서주 시기의 글자로 가보면 네. 소전에서 봤던 밭전자가 서주 시기부터 들어가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대체로 이제 네. 글자가 갑골문은 그림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문의 단계로 가면서 첨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미를 더해주거나 발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네. 근데 이 부분에 들어간 이제 밭전자 같은 경우는 네. 의미 부분으로 들어갔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예, 예를 들면 네. 붓을 들고 단순히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네. 밭이 있으면 그거에 경계를 그려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땅에 구획을 짓는다는 뜻이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것에 밭전자가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글자 옆에다 칼도자를 그려 넣으면 이게 가를 획자가 되죠. 예. 되죠. 획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내는 거잖아요. 구획을 네. 정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또 일정 정도 의미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글자는 채색하다 할 때 채자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글자는 네. 오른쪽이 딸 채자로 발음 성분이고요. 네. 왼쪽에 있는 것이 실사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글자가 채색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애초의 의미는 아마도 천하고 관계가 있어서 비단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단이 그냥 흰색 비단 그 비단이 아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색들을 입혀서 아름답게 그렇죠. 짠 비단이군요. 네, 네. 원래는 이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캐다, 네. 따다라는 의미의 채자 하나만으로도 네. 그런 의미를 나타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의미가 분화가 되면서 네. 터럭삼이 붙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 색깔이 들어가다 하는 채색의 의미, 채색의 의미가 되고 이제 실사가 붙어서 그 채색이 되어 있는 비단 이런 의미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우리가 신선할 때 이제 네. 선자인데 네. 이 선자는 네. 지금은 사람임과 매산자가 붙어서 의미도 딱 이해가 돼요. 산에 사는 사람? 근데
예전에 설문의 소전자형을 보면 그렇게 산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성부도 다르고.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네, 설문에서는 이 네. 글자가 사람 인하고 네.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옮기다라는 의미의 우리 천자 있잖아요. 아. 그때에도 발음 성분으로 역할을 네. 했던 그 글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발음 성분이다 이제 이렇게 아.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이 원래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교에서는 네. 죽지 않는 사람, 장생불사하는 사람을 네. 의미하는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네.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옛날에는 굉장히 복잡한 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간단한 자형을 선택해서 인하고 산으로 구성된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채로 이제 아주 그 병도 없이 잘 죽지 않고 오래 죽지 않고 오래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사람이군요. 네. 뭐 불로장생하는 거를 당시에 황제였던 한무제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그 불사약을 찾아서 다니다가 끝끝내는 그거를 그거가 있다고 거짓말을 뻥을 치는 방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참 뭐 재화와 시간을 많이 낭비했죠. 하지만 그도 결국은 신선이 되진 못했고 네. 네, 그냥 죽었죠. 네. 장생불사는 사람들의 네. 소원이기도 한가 봅니다. 네. 네. 자, 마지막 글자 령자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령자는 이게 네. 신령하다라는 의미의 영자고요. 네. 설문해자의 자형을 보시면 글자가 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옥으로 구성된 글자를 쓰지 않고 무당 무자가 써 있는 글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이 두 글자가 설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옥으로 돼 있건 무당 무로 구성이 돼 있건 똑같이 령자이니까 네. 이 령은 옥으로 뭔가의 행위를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무당들이 신령한 네. 존재에게 복을 구하거나 할 때 네. 옥을 사용해서 어. 옥이란 도구가 이제 신령하게 여겨져서 그걸 사용해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신을 기쁘게 하거나 했기 때문에 네. 그 옥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네. 무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자까지 8글자를 모두 배웠는데 오늘 배우신 그 구절을 한 번만 더 풀어주실까요? 네. 도사금수 화채선령 이렇게 네. 8글자는 금수 그러니까 모든 짐승 들짐승이나 날짐승을 네. 그림으로 그려서 놓았고 네. 영적인 존재 신령한 존재들을 색깔을 넣어서 채색해서 그려 넣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단순히 이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보다는 네. 앞에서 배우신 8구절하고 연결되어서 궁전 안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화려하게 꾸몄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궁전과 누관 안에 장식했던 그림들이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8글자를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8글자는 이제 병사반계 갑장대령의 8글자입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따지 병을